오늘 낭독할 책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글 최리나, 작가, 심리상담가, 근로성장연구소 대표. 이 작가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첫 에세이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가 출간된 후 가장 많이 들은 서평이다. 살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던 나는 이제 창문에 올 듯 말 듯 토독토독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작가가 되고자 글을 적는다. 그림 연은미,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을 그릴 때나 그리지 않을 때나 일상은 계속된다. 그림을 사랑하지만 그 외 특별한 건 없는 소박한 하루도 사랑한다. 일러스트 천윤미, 이모티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아 이끌리듯 그리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전해졌을 때 기쁘고 행복하다. 지금처럼 언제나 즐겁게 그림을 그리며 살기를 희망한다. 네, 이 책은 챕터가 이제 3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챕터 1은 남 그리고 여,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그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글이 적혀져 있고요. 챕터 2, 가족이라는 아프고도 아련한 이름. 챕터 3, 각자의 색이 모여 새로운 조화를 만드는 사회라는 울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부분 낭독을 해볼게요. 불안정한 감정이 만든 경계성 인격과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인이나 부부는 어느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수처럼 싸웠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랑이 넘실거린다. 아무리 불꽃이 튀어 사랑에 빠졌다 해도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삐거덕대는 소리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골치 아픈 문제도 서로의 인격을 살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어나갈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다채로운 인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격을 제1의 인격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나와 상대의 제1의 인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여러 다채로운 인격 중 첫 번째로 경계성 인격을 소개하겠다. 정말 나 사랑해?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요. 보현은 정수와 교제한 지 5년이 지나 결혼했다. 오랜 연애 기간을 거쳤음에도 보현은 시시때때로 정수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라며 사랑을 재차 확인했다. 서로를 향한 믿음도 느꼈고 정수와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불안해지고 한다. 교제하는 내내 상대방의 사랑이 한결같은지 노심초사하고 확인받길 원한다.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남편에게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 사랑보다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정이 끌려서 결혼한 건 아닐까? 싶은 의구심도 들고 날 두고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지 하는 쓸데없는 불안감도 가끔 잃어요. 요새는 외도가 너무 흔하잖아요. 과거 필자의 제1인격이 경계성 인격이었다. 대학생 시절 남자친구가 우리 헤어져라며 이별을 선포하면 순식간에 하늘이 샛노랗게 변했고 시계 초점이 뚝 하고 멈춰서는 듯했다. 정신은 아득해지고 심장이 곧 멎을 것만 같았다. 그렇기에 과거 나의 인격과 유사한 보현을 상담하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배우자에 대한 보현의 불안감은 그녀의 불우한 양육 환경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보현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의 사이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의 부모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미숙한 부모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딸인 보현에게 해소했다. 그녀는 고래싸움에 낀 새우 마냥 관계가 원만치 않은 부모 사이에 놓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사람처럼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자랐다. 경계성 인격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언제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이다. 이 인격은 어릴 적 부모와 떨어져 오랜 기간 혼자 있는 경험을 겪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유년기 결핍된 사랑을 겪은 탓에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대는 것처럼 늘 사랑에 목마르다. 또한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사랑에 대해 평소 불안정한 감정이 내재한다. 결국 불안한 관계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 보현 역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기에 생긴 경계성 인격을 갖게 되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든 경계성 인격. 경계성 인격의 소유자와 연애를 한다면
특히 바쁠 때 더욱 신경을 써서 애정 표현을 해줘야 한다. 어떤 관계든 안 좋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법이지만 특히 경계성 인격의 경우 상대가 바쁘고 지쳐 연락이 늦어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행동에 이를 수 있다. 가령 상대방이 바빠 연락이 잠시 끊긴 경우 버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과대망상에 빠져 비관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자해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한다. 둘 사이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면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게 아닌 자신에게 자리 주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홀연히 환승 연애를 할 수도 있다. 경계성 인격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어야 한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등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다정한 스킨십을 전한다면 이들의 불안감은 단박에 해소된다. 때로는 왜 자꾸 확인하려 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봐도 좋다. 남녀관계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깊이 있는 대화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경계성 인격을 지닌 사람과의 사랑에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 경계성 인격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셀프러브 사랑법.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쌍방의 노고가 깃들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그저 상대방에게 사랑만 갈구할 것이 아니라 경계성 인격의 소유자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경계성 인격은 만남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며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해 고찰해 볼 수도 있고 관계에게 상대방에게 애정을 갈구하거나 사랑을 확인하는 태도도 점차 사그라들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인격이라서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서두에 밝힌 대로 나의 첫 번째 인격이 바로 경계성 인격이었다. 하지만 현재 필자는 사랑에 꽤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마음껏 즐긴다. 사랑을 갈구하던 제1의 인격이 서서히 거치기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평소 사고와 행동 습관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당신의 인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첨부한 체크리스트와 처방전을 읽고 실천해보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탐구와 실행 끝에 긍정과 사랑이 충만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우뚝 설 때 경계성 인격은 비로소 건강하고 대등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단단해진 두 사람이 함께 심는 사랑의 나무는 더욱 뿌리 깊어지는 법이다. 뿌리 깊은 사랑을 하자. 따로 그리고 함께. 경계성 인격 처방법. 튼튼한 두 발로 용감하게 올라서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솔직히 말하는 연습을 하자. 이를테면 당신이 내게 소홀해져서 마음이 불안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 감정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성 인격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찾는다. 앞으로는 어떤 것이든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다이어리에 나의 장점을 적어본다. 연인이라면 연애일지, 부부라면 부부 생활일지를 적으며 오늘 하루 관계에서 느낀 사소한 기쁨을 기록한다. 힘들어도 절대 술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힘들면 전문가를 찾아가 심리상담을 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매일 자기 전에 자기 자신을 3초간 감싸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이자.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소중해. 경계성 인격은 긍정적 사고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루를 나 자신에 관한 독서나 긍정 확언을 읽으며 시작해보자. 네, 오늘은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을 낭독을 해봤습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주셨고요. 이 책은 이제 챕터가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에서 이 웹툰 형식으로 상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이었습니다.